안녕하세요. 제 남편의 든든한 지원군으로 살아온 40대 여자입니다. 저와 남편은 서로 첫사랑이에요. 물론 10대 시절의 풋사랑을 제외하면 말이죠. 우린 대학생 시절부터 만나 연애를 했거든요. 그 긴 시간 동안 한눈 한번 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을 만큼 저는 남편을 많이 좋아했어요. 때문에 남편의 꿈에 대한 열망 또한 열렬히 응원해주며 살았습니다. 당연하게도 남편은 그런 제게 많이 고마워했고 우린 정말 소문난 인고 부부였습니다. 하지만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던 우리에게도 이혼 서류가 오갈 만큼 다사다난한 사연이 있었는데요. 바로 그 사연에 대해 지금부터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남편은 저보다 2살이 어려요. 제가 23살, 남편이 21살 때 우린 연애를 시작했죠. 당시 우린 둘 다 서울에 있는 각기 다른 대학의 학생이었는데 우연한 계기로 인연이 될 수 있었어요. 남편은 저보다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존경할 부분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리더십도 있고 끈기와 노력도 엄청났기에 저는 사람 대 사람으로서 남편에게 많은 걸 배울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저 또한 그만큼 더 나은 사람이 되려 노력했기에 우린 서로 배우고 존중하며 좋은 관계를 이어나갔습니다. 어? 용수야, 너 코피나 코피. 내가 못 살아. 그러니까 내가 시험 기간에 잠도 좀 자고 아르바이트도 줄이랬지? 걱정시켜서 미안해. 근데 최대한 휴학 안 하고 대학 졸업하려면 열심히 일해서 빨리 학비 모아야 해서 그래. 안타까웠던 건 평범했던 저희 집에 비해 남편의 집은 많이 가난했다는 겁니다. 남편의 본가는 경기도로 남편은 낡은 원룸에서 자취를 했었어요. 당시 시댁은 낡은 빌라의 시부모와 남편의 2 여동생인 시누이, 이렇게 4식구가 전세도 아닌 반전세로 살고 있었죠. 시부모는 어려운 형편에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생활비를 벌었었는데 자식이 셋이나 됐으니 제대로 된 전세금조차 제대로 모으지 못했었던 거예요. 때문에 남편은 과외며 아르바이트를 쉬지 않고 돈을 벌어 월세와 생활비, 학비를 충당해야 했습니다. 들어보니 남편은 그때와 달리 어린 시절엔 꽤 유복했다고 해요. 우리 할아버지가 돈이 꽤 많으셨었거든. 아버진 일남 삼녀 중 유일한 아들이라 할아버지가 지원도 많이 해주시고 나중엔 유산도 다 물려주셨어. 그런데 문제는 원래 직장을 다녔던 아버지가 할아버지 유산을 물려받자마자 크게 사업을 벌이셨다는 거야. 처음엔 그래도 잘 되는 것 같더니 나 고등학교 다닐 때 집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 사업에 대해 잘 모르는 아버지한테 주위에서 사기를 엄청 쳐서 사업이 부도가 난 거야. 그때 빚 갚느라 살던 집도 가지고 있던 땅도 팔고 낡은 빌라 반전세로 이사하게 됐어. 그 뒤로 부모님이 주위에 돈을 빌리고 빌려서 겨우 그 작은 식당 하나를 차리신 거야. 방 2개, 거실 하나인 시댁에서 남편은 거실에서 잘 수밖에 없었다고 해요. 하지만 그 어려운 환경에서도 남편은 수능 공부를 손에서 놓지 않았다는군요. 시댁에서 남편이 대학을 포기하고 취업을 하길 원했었는데 공부를 잘했던 남편은 좋은 직장을 갖는 것이 가난을 탈출할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했다고 해요. 부모님 뜻도 이해는 해. 갑자기 집이 힘들어진 데다 내 아래로 동생이 2이나 있었으니 한 사람의 벌이라도 더 간절하셨겠지. 집안 사정을 잘 알아서 부모님이 도와달라고 하시면 거절할 수가 없었어. 그래서 나 혼자 생활하기도 힘든 와중에 종종 집에 돈을 보냈던 거야. 남편은 학비에 월세 생활비까지 버느라 힘든 와중에도 한 번씩 자신의 집에 돈을 보냈다고 해요. 그래도 남편의 첫째 여동생이 대학생이 되고 둘째 여동생이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취업을 하자 집에 돈을 보낼 일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남편의 생활은 빠듯했기에 저는 그런 남편을 물심양면 도와주었죠. 됐어. 밥값 내가 낼게. 그리고 내가 저번에 해다 준 반찬들 다 먹었어? 아껴 먹지 말고 다 먹으면 말해. 내가 또 해다 줄 테니까. 괜히 돈 아낀다고 컵라면 같은 것만 먹고 살다가 건강 망치면 나중에 오히려 더 손해인 거 알지? 부모님과 함께 살아서 생활비도 월세 걱정도 없었던 전 데이트 비용을 일체 부담했습니다.
감사하게도 부모님이 학비도 대주셨기 때문에 저는 학비를 모을 필요도 없었거든요. 저는 남편에게 반찬도 자주 만들어다 주고 가끔은 몰래 현금도 지갑에 넣어줬어요. 물론 부모님이 주신 돈이 아니라 아르바이트에서 아낀 돈으로 말입니다. 남편보다 일찍 졸업한 후엔 중견기업에 취업해 더 수월하게 남편을 도와줄 수 있었죠. 남편은 그런 제게 정말 많이 미안하고 고마워했어요. 고마우면 나중에 성공해서 나 호강시켜줘. 알았지? 꼭 변호사 돼서 나 변호사 사모님 만들어줘야 돼. 그럴 때마다 전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말뿐 아니라 저는 정말 남편이 성공에 맞이 않을 사람이라고 믿고 있었어요. 도끼에 가까운 성실함과 똑똑한 머리, 거기에 더불어 갖춘 인성까지. 이런 사람이 아니면 대체 누가 성공할 수 있겠나 싶었거든요. 법대생이 아니었던 남편은 대학교 3학년이던 25살부터 변호사로서의 꿈을 꾸더군요. 졸업 후 회사에 취업하는 것도 좋지만 조금 더 큰 돈을 벌며 사회에도 이바지할 수 있는 직업이라면서요. 그때부터 남편은 법 공부를 시작하며 대학 졸업 후 로우스쿨에 진학하기 위한 학비도 열심히 모았습니다. 저는 여전히 남편의 꿈을 응원하며 남편의 곁을 지켰죠. 그런데 문제는 남편이 대학을 졸업한 뒤에 생기더군요. 용수야, 엄마랑 아빠 너무 힘들다. 우린 좋은 대학에 간 네가 졸업하고 큰 회사에 취업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어. 물론 너한테 우리가 빌부터 살 생각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제 네가 우릴 좀 도와줬으면 하고 바랐다. 그런데 취업은커녕 로스쿨에 가겠다니 우리로선 좀 당황스러워. 남편은 로스쿨 입학을 위해 여전히 아르바이트를 하며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남편과 시모의 통화 내용을 듣게 됐어요. 그때 시모는 남편을 응원해주긴커녕 취업을 하라고 말하더라고요. 저는 대학에 진학할 때도 그때 당시에도 돈 때문에 부모에게 응원받지 못하는 남편이 안쓰러웠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정말 깊이 고민했어요. 그리고 제 스스로의 생각에 확신을 가진 뒤 남편에게 청혼을 했죠. 자기, 이제 나랑 결혼하자. 네 미래는 내가 책임질게. 이 누나 이래봬도 월급 꽤 받는 중견기업에서 진급도 빠르고 벌써 직장생활 5년째라 돈도 꽤 모아놓은 거 알지? 이 누나가 든든히 네 뒤에서 서포트해줄게. 대신 나중에 변호사 돼서 성공하면 다 갚아주기다. 난 용수 너 믿어. 넌 변호사가 아니라 뭘 해도 성공할 사람이라는 거 말이야. 저는 남편의 성공을 남편 자신보다도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제가 정한 제 인생의 동반자를 옆에서 더더욱 챙겨주고 싶어 결혼을 결심한 거예요. 남편은 그런 제 말에 크게 감동한 듯 눈물을 흘리며 받아주었죠.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청혼은 남자인 내가 당당하게 했어야 했는데 내 상황이 어떻든 간에 믿고 응원해준 거 자기가 처음이야. 우리 가족조차 돈 때문에 항상 날 응원해주지 않았으니까 내가 나중에 성공해서 꼭 이 은혜 다 갚을게. 그때만 해도 시부모는 남편을 믿고 큰 결심을 한 제게 고마워했습니다. 고맙다, 아가. 우리 아들 꿈을 부모로서 흔쾌히 응원해주지 못한 것이 우린 항상 미안했어. 저번에 우리 용수한테 응원은커녕 취업 이야기부터 꺼내서 더더욱 말이야. 용수야, 그때 네 엄마가 생활비가 너무 빠듯했던 터라 나도 모르게 우는 소리가 나왔다. 미안하구나. 이젠 엄마도 그리고 네 아버지도 네 꿈을 응원해 주마. 윤희야, 우리 용수 정말 잘 부탁한다. 내심 아들을 도와주긴커녕 로스쿨 진학도 반대했던 시부모는 남편에게 미안했던 모양이었어요. 시모는 될 수만 있다면 회사원보다 변호사가 되는 게 100번 낫지 않겠냐며 제게 고마워했죠. 그리고 감사하게도 저희 부모님은 딸인 제 결정을 믿고 지지해 주시더라고요. 이후 남편은 로스쿨 입학에 성공하며 결혼한 다음 해에 로스쿨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각오는 했지만 한두 푼 아닌 로스쿨 학비 때문에 우린 꽤 고생을 했는데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바로 시댁이더군요. 아가,
미안한데 우리 50만 원만 좀 빌려줄 수 있겠니? 저번 달 가게 장사가 너무 안 돼서 식재료 대금을 많이 밀렸어. 시부모는, 특히 시모는 제게 몇 번이나 전화해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더군요. 당시 시누이들은 각기 다른 도시에 일자리를 구하며 독립을 했었고 자기들 월세 내고 먹고 살기도 힘들다며 시부모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고 했죠. 처음에야 시댁에 대해 뭘 알았겠습니까? 오죽 힘들었으면 그런 부탁을 했을까 싶어 처음에 몇 번 돈을 빌려드렸었어요. 시누이들이 곱게 보이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별로 친하지도 않은데 잔소리를 하기도 애매했으니까요. 남편은 제게 미안해하며 분명 공부에만 집중하라고 말했건만 기어코 대리운전과 쉬는 날에 일용직 일까지 나가더군요. 그런데 옆에서 조금씩 지켜보니 시댁 식구들이 왜 계속 돈이 없는지 알겠더라고요. 다음 주에 여행을 가신다고요? 식당까지 닫고요? 어머님, 아버님, 지난 겨울에도 놀러 다녀오시지 않았어요? 그래, 아무리 사는 게 팍팍해도 사람이 누릴 건 누리고 살아야 다시 돈 벌고 살아갈 힘을 내지 않겠니? 매번 돈 없다 하면서 시부모는 가게 문을 닫고 놀러 다니기 바쁘더군요. 때 되면 여행에 외식에 주기적으로 피부과를 다니기까지 남들 하는 건 다 누리고 살기 바쁘더라고요. 시누이들이 바로 그런 자기 부모들을 닮았던 거죠. 문제는 남편 또한 자기 부모님이 그렇게 살았던 걸 몰랐던 겁니다. 집이 망하고 채 2년도 되기 전에 서울로 독립해 가끔씩만 집에 내려갔었으니까요. 시부모 또한 남편에게 구태여 자신들의 소비 생활을 말하지 않았던 거예요. 때문에 정말 집이 너무 힘들구나 하고 생각해 남편은 대학 시절에도 저와 결혼하고 나서도 시댁을 도왔던 겁니다. 그제야 자신의 부모가 왜 항상 돈이 없었는지를 알게 된 남편은 불같이 화를 냈어요. 어머니, 아버지, 저 대학 다닐 때도 이렇게 돈 펑펑 쓰고 사신 거예요? 제가 그 돈을 잠도 못 자고 매번 코피 흘려가면서 얼마나 힘들게 벌었는지 아세요? 저는 제 동생들만 철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두 분이 더 큰 문제였잖아요. 대체 언제부터 이렇게 사신 거예요? 네? 우리도 나름대로 열심히 살다가 사는 지혜를 깨달은 거야. 너 대학 보내고 아둥바둥하면서 살긴 사는데 갑자기 인생이 부질없게 느껴지더구나. 이래도 없고 저래도 없을 돈이면 차라리 전처럼 누릴 건 누리고 사는 게 낫다고 생각했어. 실제로 그렇게 사니까 인생이 덜 불행하더라고. 그런데 우선 돈을 쓰고 생각하려고 하다 보니까 정작 필요한 생활비나 월세가 부족해지더구나. 그래서 급한 마음에 너한테도 부탁을 했던 거야. 미안하다.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세요? 두 분은 그렇게 할 거 다 하고 사시면서 저한테 꿈도 포기하고 취업하러 가셨던 거예요? 정말 너무하세요. 전 정말 힘든 와중에도 가족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고요. 어머님, 아버님, 저도 좀 속상하네요. 이 사람이 얼마나 고생하고 살았는지 옆에서 다 봐왔으니까요. 지금만 해도 저희 사정 뻔히 다 알면서 두 분 여행 가고 외식하시겠다고 돈 빌리셨던 거잖아요. 한 번 갚지도 않으시고요. 죄송한데요. 저희 더 이상은 두 분께 돈 못 빌려드릴 것 같아요. 어머, 예. 우리가 막 몇백씩 빌린 것도 아닌데 참 너무하다. 솔직히 막말로 부모 자식 사이에 그 정도 돈은 좀 그냥 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너 중견기업도 아니고 능력도 있다며. 그래서 우리 아들도 변호사 만들어준다고 한 거 아니야? 그만하세요, 어머니. 제가 집사람 보기 창피해 죽겠어요. 지금껏 그런 생각으로 저희한테 돈 빌리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저를 믿어주는 마음으로 저랑 결혼한 거지. 무슨 저랑 부모님을 부양해 주려고 결혼한 줄 아세요? 설사 집사람이 월에 1,000만 원씩 번다고 한들 집사람을 키워주신 장인 장모님께 효도해야지. 왜 두 분한테 돈을 드려야 돼요? 두 분께 정말 실망이에요. 그렇게 우린 남편이 로스쿨을 졸업한 해 시댁의 도움을 끊었습니다. 어차피 상황이 안 되어 그렇게 큰 돈을 도왔던 건 아니었지만 정말 이건 아니다 싶었던 거죠. 여보, 제발 그만하라고도 안 할 테니까 일 좀 쉬면서 해. 당신 공부만 하기도 힘든데 그러다 쓰러져. 아니야. 이제 졸업도 했는데 어떻게 당신한테 내가 집만 될 수 있겠어?
시댁에 더는 돈을 빌려주지 않았어도 남편은 일을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말렸지만 절대 제게 짐이 될 수 없다며 몇 번이나 반복되는 시험 낙방 속에 공부를 이어나가면서도 말이죠. 심지어 남편은 변호사 시험에 연신 탈락하며 미추까지 되어갔어요. 여보, 양말 뒤축에 구멍 난 걸 왜 여태 말을 안 했어? 세상에, 운동화 밑창은 다 달아서 거의 맨땅에 발이 닿겠다. 아직 쓸만해. 양말도 기워 신으면 충분하고. 그래도 이 정도면 말을 했어야지. 당신 일부러 나 못 보게 하려고 이 양말도 나 몰래 손빨래 한 거지? 왜 날 못난한 애 만들어? 그리고 왜 내가 뭐 먹고 싶냐고 물어도 한 번은 말도 제대로 못해. 당신 이럴수록 내가 얼마나 속상한지 알아? 미안해. 근데 나 진짜 옷이 낡아도 괜찮고 별로 먹고 싶은 것도 없어서 그래. 오히려 일하느라 힘든 당신이 먹고 싶은 걸 더 많이 먹고 좋은 옷도 사 입어야지. 남편은 첫 시험에 탈락한 이후 단 한 번도 뭐가 먹고 싶다고 이야기한 적도 뭐가 필요하다고 말한 적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이 너무 안쓰러웠어요. 자신도 부득부득 돈을 벌면서 시험에 합격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제게 미안해하기만 하는 남편이 말입니다. 장서방, 자, 이거 자네가 좋아하는 낙지 젓갈이야. 자네 요즘 반찬값도 아낀다면서 맨밥만 퍼먹는다며. 그러지 말게. 우리 윤희가 그런 자네를 보면 얼마나 미안하겠나. 아니에요, 장모님. 저는 요새 진짜 밥이 맛있어서. 어허, 이 사람아. 처부모도 부모인데 우리한테까지 거짓말을 할 셈인가? 그러지 말게. 자네가 얼마나 노력하며 사는지 우리가 누구보다 잘 알아. 그런 남편을 옆에서 지켜보며 저희 부모님 또한 많이 가슴 아파하셨어요. 심지어 두 분은 남편이 4번째 시험에서 떨어졌던 해엔 우리를 불러 놀라운 도움까지 주셨어요. 윤희야, 아빠가 네 통장으로 1,000만 원 보냈다. 아빠, 아니에요. 그걸 왜 주세요? 저희 돈 있어요. 그래도 그냥 봐도. 그리고 장서방, 그 돈 받고 올해엔 제발 다른 일 하지 말고 공부에만 집중하게. 요새 변호사 시험을 5번 떨어지면 더 이상 시험에 응시도 못한다며? 그럼 내년이 마지막 기회일 텐데 그 기회는 꼭 잡아야 되지 않겠나? 부모님은 우리에게 무려 1,000만 원이라는 도움을 주셨던 겁니다. 저와 남편은 놀라고 죄송한 마음에 얼른 거절을 했어요. 하지만 아빠는 제가 아닌 남편의 손을 꼭 잡아주며 이렇게 말씀하셨죠. 뭐든 최선을 다해봐야 결과가 어떻든 후회가 남지 않는 법이야. 자네 말하지 않았지만 우리도 윤희도 잘 알고 있네. 누구보다 변호사가 되고 싶어 했던 자네가 자네 부모 일로 미안한 마음에 더더욱 윤희에게 침이 되지 않으려고 이렇게 일을 쉬지 않았다는 걸 말이야. 때문에 공부에 무리가 가는 걸 알면서도 일을 차마 쉬지 못한 거 아닌가. 내 생각에 자네가 일을 하지 않았다면 아마 진즉 시험에 붙었을 거라고 믿네. 그러니까 장서방, 그 돈 받고 오랜 공부에만 집중해. 그래도 괜찮아. 그리고 만약에 결과가 좋지 못한다고 한들 최선을 다했으니 우리나 우리 딸한테 미안해할 필요도 좌절할 필요도 전혀 없네. 어떤 일의 끝은 또 다른 일의 시작이라고 하지 않나. 부모님은 제가 말하지 않았어도 아셨던 겁니다. 시댁 때문에 남편의 마음에 더 크게 지워진 저에 대한 미안함과 죄책감을 말이죠. 남편이 시부모에게 지원을 끊고 나서도 제게 항상 미안해했었거든요. 저와 남편은 감사한 마음에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반면 남편의 부모인 시부모는 4번째 시험에 떨어진 남편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또 떨어졌다고? 에휴, 5번의 기회 중에 4번을 놓쳤는데 마지막이라고 뭐 붙겠니? 그냥 1년 더 허송세월 보내지 말고 취업이나 해. 예, 아가. 넌 괜히 우리 말대로 애 취업이나 시킬 것이지. 변호사 될 수 있다고 허파에 바라만 불어넣어가지고 이게 뭐니? 대학 졸업하고 바로 취직했으면 벌써 우리가 이놈의 반전세집 탈출하고도 남았겠다. 정말 너무하세요, 어머니. 저희 장인 장모님은 이런 저를 끝까지 믿고 응원해 주셨어요.
항상 뭐든 저한테 못 챙겨줘서 미안해하시기까지 했다고요. 그런데 어머니 아버진 응원을 해주긴커녕 어떻게 그런 말을 하세요? 제가 돈으로밖에 안 보이시는 거예요? 제일 좋은 대학 졸업시켜 놓은 네가 변호사는커녕 제대로 된 직장도 없으니까 우리가 속이 타서 그런다, 속이. 네 동생들이야 월급도 고만고만하고 워낙 지들밖에 모르는 애들이었으니까 그나마 우리 실망이 덜해. 근데 넌 다르잖아. 그렇게 성공한다 어쩐다 자신하더니만 이게 뭐야? 세아가 쟨 중견기업 다니는 며느리 생겼다고 좋아했더니 이빠른 말만 하면서 돈도 안 빌려주고 너 변호사도 못 만들고 너만 믿고 있었는데 우리 인생이 너무 불쌍하다. 불쌍해. 자식을 셋이나 키워놨으면 뭐해. 우리 인생에 보탬이 하나도 안 되는데. 어떻게 부모가 힘들게 노력하는 자식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답니까? 어려웠던 대학 시절부터 조금씩이나마 자신들을 꾸준히 도와줬던 아들에게 말이죠. 시부모는 남편을 완전히 미래의 돈줄로 여겼던 거예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시모는 제게 이런 말까지 해댔어요. 가만 보면 세아가 넌 참 계산적이야. 다른 집 며느리들은 시부모 안마의자도 사주고 용돈도 그렇게 챙겨준다는데 넌 우리가 도와달라는 돈도 매번 무자르듯 거절하잖아. 우리 아들 변호사도 못 만들어. 며느리 노릇도 제대로 못해. 넌 대체 시집 와서 한 게 뭐가 있니? 어? 시부 또한 옆에서 동의하듯 저를 째려보며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남편 뒷바라지 하느라 힘든 상황에 시부모에게 용돈도 선물도 퍼다 줘야 며느리 노릇하는 거랍니까? 가뜩이나 평소에도 저를 점점 못마땅하게 대하며 돈돈거리던 시부모에게 저는 오만정이 다 떨어진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런 말까지 들으니 더는 못 참겠더라고요. 제가 남편하고 결혼했지 두부 물주 노릇하려고 종으로 들어온 줄 아세요? 지금껏 어머님 아들이 왜 저에게 필요 이상으로 미안해하면서 꾸역꾸역 일을 나갔는지 아세요? 어머님하고 아버님 때문이에요. 남편 뒷바라지 하는 와중에 두 사람한테 못 돌려받을 돈까지 빌려준 저한테 미안했어요. 어떻게 보면 남편이 시험에 계속 못 붙은 건 바로 두 분 때문이라고요. 게다가 저희 남편에게 힘이 되긴커녕 집만 대고 힘만 빼놓는 두 분. 전 더 이상 안 보고 살고 싶네요. 제가 무슨 좋은 말을 듣자고 여길 계속 오겠어요. 저는 더 이상 여기 안 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히 며느리 주제 어디를 안 오고 뭐가 어째? 용수 넌 참 장한 며느리를 우리 집안에 데려다 놨다. 아주 장해. 네, 저희 집사람이랑 결혼한 건 제 인생에서 제일 잘한 일이었어요. 가족 중 아무도 절 응원 안 해주는데 유일하게 절 믿고 끝까지 응원해준 사람이 바로 집사람이니까요. 저도 염치 없어서 더는 집사람한테 여기 오자고 말 못하니까 앞으로 며느리 얼굴 볼 생각 추워도 하지 마세요. 저는 결국 참지 못하고 시부모에게 소리를 빽치른 뒤 시댁을 나왔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뒤이어 시부모에게 큰 소리로 소리치곤 제 뒤를 따라 나왔죠. 그날 남편은 자신이 잘못한 일도 아니면서 제게 미안해 눈물까지 흘리더라고요. 미안해 여보. 옆에서 듣던 나도 화가 나서 미칠 것 같았는데 당신은 얼마나 상처받았겠어. 앞으로 당신 우리 집에 가지 마. 나도 당분간 부모님 얼굴 절대 안 볼 거야. 남편만 보면 세상 이렇게 착하고 좋은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그런 부모 아래서 이런 자식이 낳았는지 참 알다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그 뒤 저는 정말로 명절이든 시댁 행사든 일절 참석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자식이라고 남편만 명절에 잠시 시댁에 다녀왔는데 남편 또한 딱 밥 한 끼만 먹고 금세 집으로 돌아와 버렸죠. 유진이 결혼한대. 자수성가한 사업하는 사람이라던데 유진이는 신나서 벌써 일도 그만뒀다더라. 나중에 당신은 결혼식 참석할 필요 없어. 나도 얼굴만 살짝 비추고 올 거니까. 남편은 명절에 시댁에 다녀와 제게 큰 시누이의 결혼 소식을 알렸습니다. 시부모도 시부모지만 자기 부모를 챙기기는커녕 저를 봐도 고개만 까딱거리던 시누이의 소식이 뭐가 반가웠겠어요. 남편도 저와 대화를 나누던 중 지나가듯 얘기를 했을 뿐 더는 제게 말을 꺼내지 않았죠. 우린 생각만 해도 스트레스인 시댁 이야기를 평소엔 거의 나누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기는 우리에게
가장 힘들고 중요한 시기였으니 괜히 더한 스트레스를 받고 싶지 않았거든요. 여보, 나 붙었어. 붙었다고. 나 드디어 변호사야. 정말이야? 어디 봐, 어디. 진짜잖아. 거봐, 내가 뭘 했어. 당신 꼭 해낼 수 있다고 했지? 정말 축하해, 여보. 그리고 남편은 드디어 이듬해 마지막인 5번째 변호사 시험에 당당히 합격했습니다. 시험 결과가 나온 날 저와 남편은 얼싸안고 눈물을 흘렸죠. 우린 그날 아예 친정을 찾아가 부모님께도 이 기쁜 소식을 전했어요. 그러자 갑자기 두 분 모두 바닥에 털썩 주저앉지 않으시겠어요? 장서방, 나도 영감도 얼마나 속끓이면서 지금껏 기다렸는지 모르네. 설사 이번에도 떨어지면 우리가 위로를 해준다고 한들 자네가 얼마나 상심했겠어. 그동안 고생 많았네. 정말 고생 많았어. 어디 우리 장한 사위 한번 안아보세. 윤희야, 우리 딸도 이 아빠가 한번 안아주마. 장한 우리 딸, 남편 한번 안 보채고 여태 장하게 잘 기다렸어. 두 분은 우리에게 티는 안 냈지만 엄청나게 긴장을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결국 남편을 안고 눈물을 터뜨리셨는데 남편 또한 두 분을 끌어안고 참 많이 울더라고요. 그동안 믿어주셔서 감사하다며 말이죠. 뭐 먹고 싶나 우리 사위? 그동안 먹고 싶은 거 한번 제대로 말도 못하던 우리 사위. 오늘은 내가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여줄게. 그럼 전 삼겹살이 너무 먹고 싶습니다, 장인어른. 저 오늘은 먹고 싶은 거 먹을 자격 있는 거죠? 그리고 장인어른 장모님, 앞으로는 제가 두 분 가지고 싶으신 거, 드시고 싶은 거 뭐든 사드리면서 살겠습니다. 그리고 여보, 고마워. 당신이 아니었다면 난 분명 이런 결과를 얻지 못했을 거야. 나 앞으로 평생 당신 눈에 눈물 내는 일 없게 할 거야. 고마워. 그리고 사랑해. 남편은 얼마나 기뻤던 건지 부모님이 보는 앞에서 저런 나쁘끄러운 소리까지 하더라고요. 그날 남편은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먹고 싶은 음식을 마음 편히 말하더군요. 아빤 이런 날에 소고기도 아닌 겨우 삼겹살이냐고 핀잔을 주셨고요. 그리고 그날 우린 오빠 부부까지 불러서 배 터지도록 삼겹살을 구워 먹었답니다. 그날 하루 울보가 된 남편은 오빠 새언니가 사온 꽃다발을 받고 또다시 어린애처럼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죠. 아이고, 축하한다 우리 아들. 이 엄마 널 믿었어. 그냥 여태 모지게 말했던 건 우리가 기대했던 걸 알면 네가 부담스럽까 봐 그랬던 거야. 제가 시댁의 발길을 끊는 사건 이후에도 계속된 무시와 무관심의 남편은 시부모에 대한 마음이 많이 다쳤습니다. 때문인지 남편의 합격 소식도 문자 한 통으로만 전하고 말았는데 시모는 문자를 받자마자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더라고요. 그리고는 저에게까지 다 들리도록 크고 격앙된 목소리로 축하를 외쳐댔죠. 이후 시부와 시누이 또한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들뜬 목소리로 축하를 전하더군요. 그들은 시모처럼 남편을 사실은 믿어 의심치 않았다고 말했는데 솔직히 저와 남편은 전혀 그 말을 믿지 못했어요. 내가 잘 되니까 이제 와서 또 돈 때문에 그러는 거겠지. 동생들까지 다 와서 축하해준다고 이번 주말에 다 같이 밥 먹지. 부모님이 사주신다네. 물론 저는 식사 자리에 참석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남편은 그 식사날 분명 어떻게든 또 돈 이야기를 꺼낼 게 뻔하니 아예 그날 그 자리에서 돈에 대한 얘기를 못 박아야겠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남편이 그날 시댁 식구들과 식사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죠. 어머님, 아버님이 여긴 어쩐 일이세요? 아가씨들까지 오셨네요? 식사 약속으로부터 하루 전인 금요일 시댁 식구들이 제 회사 앞까지 찾아왔더군요. 시부모와 두 시누이 모두 말입니다. 퇴근을 하던 전 회사 근처에 와 있다던 시모의 문자를 받고 급히 그들이 있는 카페로 향했어요. 대체 왜 그들이 다 같이 여길 왔나 의아해하던 전 시모가 내민 종이를 보고 헛웃음이 나고 말았습니다. 자, 이거 가지고 가서 잘 작성하고 도장 찍거라. 이게 뭔데요? 이혼 서류네요? 그건 바로 협의 이혼 서류였거든요.
시모는 어이가 없어서 웃던 제게 당당하게 자신이 인터넷에서 직접 출력해왔다고 말하더군요. 그리고 뒤이어 기가 차다 못해 황당한 소리를 늘어놓았죠. 너도 알지? 변호사라고 하면 중매가 얼마나 줄줄이 들어오는지. 내가 동네방네 우리 아들 변호사 됐다고 자랑하고 다니니까 내 지인이 귀뜸해 주더라. 법조인들만 부잣집 딸내미들이랑 이어주는 중매쟁이들이 따로 있다고. 그래서 혹시나 하고 연락해봤더니 우리 아들이 아직 기혼인 걸 알고도 괜찮다고 소개받겠다고 한 부잣집이 있었대. 그 집 딸이 안 그래도 지금 남편이랑 이혼을 한 해 만에 하고 있어서 그놈 얼른 떼어버리고 변호사 사이 들이고 싶다나 봐. 그래서 그 부잣집에 장가보내게 저랑 이혼시키시라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냐? 고작 중견기업 다니는 너랑 빌딩까지 갖고 있는 부잣집 딸이랑 같어? 우리 내일 식사 자리에 그 여자 초대해서 아들한테 소개시켜줄 요량이다. 너도 알지? 우리 아들 무지하게 착한 거. 우리가 솔직히 그동안 너무 조바심을 내서 아들한테 속이 상할 만한 얘기를 많이 한 건 사실이야. 하지만 그 착한 애가 결국 우리 뜻을 거스르겠냐? 게다가 별 볼 일 없는 네가 아니라 돈 많은 집 사이가 되는 일인데 결국 걔도 우리 뜻 다 받아들일 거다. 그래도 착한 우리 아들이 널 내치지 못할까 봐 우리가 이렇게 대신 이혼을 도와주려고 온 거야. 우리 아들도 나중엔 우리한테 고마워할걸? 돈 앞에 장사 있니? 네가 진짜로 우리 아들 위한다면 추하게 버티지 말고 여기서 깔끔하게 이혼해. 솔직히 네가 그동안 한 게 뭐가 있니? 말만 뒷바라지지. 우리 아들 일할 거 다 시키고 우리한테 돈도 잘 안 주고 그냥 옆에 있기만 한 거지. 우린 너 말고 부잣집 며느리 들여서 아들 잘 키운 덕 좀 보면서 살아야겠다. 시부는 시모 옆에서 이젠 사업 망하면서 그만둔 골프도 다시 시작해야겠다고 말하더군요. 부모라는 그 인간들은 남편이 변호사가 되자마자 아들 장사할 생각에 신이 났던 겁니다. 그 추악한 모습이 정말 역겹기 짝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 옆에서 시누이라는 것들도 신나게 거들었어요. 저 얼마 뒤면 결혼하는 거 알죠, 새언니? 제 남편 될 사람이 안 그래도 자꾸 왜 일을 그만뒀냐고 눈치를 줘요. 쪼잔하게. 아휴, 결혼부터 하고 그만둘 걸. 근데 부자 새언니가 생기면 시누이인 저한테도 도움을 많이 주지 않겠어요? 맞아요, 새언니. 저도 언니처럼 벌써 완전 기대 중이라고요. 게다가 태생이 금수저니 주위에 부자인 남자도 얼마나 많겠어요. 부자 새언니 들어오면 저도 돈 많고 좋은 남자 소개시켜달라고 해서 결혼할 거예요. 그런 거 새언니 못 해주잖아요. 솔직히 변호사 남편 두기에 새언니 직업이 좀 딸리지 않아요? 더 창피 당하기 전에 여기서 순순히 물러나세요. 이제 막 합격한 거지 아직 정식 변호사가 된 것도 아닌 남편을 가지고 다들 단꿈에 부풀어 있더군요. 남편이 너무도 불쌍해졌지만 그와 동시에 역겨움과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결혼 후 무려 8년이란 시간 동안 제가 얼마나 헌신했는데 왜 이딴 소리를 들어야 하나 싶더라고요. 그렇다고 생각이라는 걸 하고 사는 것 같지도 않은 그 인간들과 입 아프게 말싸움을 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화가 나다 못해 어이가 없어 픽 웃으며 그 이혼 서류를 들고 일어났어요. 네, 이혼하죠 뭐. 도장 찍는 거 그까짓 거 뭐 어렵겠어요? 집에 가서 도장 찍고 남편한테도 도장 찍으라고 할게요. 근데 내 남편이 나랑 이혼한다고 한들 당신들 도와줄 것 같아요? 이미 내 남편, 자기 식구들, 특히 어머님, 아버님 얘기를 하면 학을 뗐는데. 아, 이제 제 어머님, 아버님도 아니죠? 한때 잠시나마 가족의 연을 맺은 사람으로서 말하는데 정신 차리세요, 아줌마 아저씨. 자식을 그렇게 저금통 취급하면서 살고 싶어요? 창피한 줄 알아야지. 허, 얘 봐라. 그래, 멋대로 떠들려무나. 그래야 상한 네 자존심도 조금이나마 덜 아프지 않겠니? 가서 꼭 이혼 서류에 도장 찍어라. 시댁 인간들은 제 말에 비아냥댔습니다. 다가올 꽃길에 그저 신이 나서 말이죠. 저는 곧장 집으로 돌아와 이혼 서류에 도장을 쾅 찍었어요. 그리고 영문을 모르던 남편에게 그 서류를 던지며 시댁 인간들의 행동을 모조리 읊어주었습니다.
대단하지, 당신 식구들? 자, 당신도 도장 찍어. 난 당신한테 최선을 다할 만큼 해서 지금 갈라서도 아무런 후회가 없어. 난 여전히 당신 사랑하는데 당신 가족들이랑은 더는 가족이란 이름으로 얽혀있고 싶지도 않아. 난 열심히 살아서 지금에 이른 내 인생 너무 좋고 사랑해. 근데 왜 내가 당신이랑 결혼했단 이유만으로 쓸모없고 한심한 사람 취급을 받아야 돼? 근데 당신한테 천륜을 끊으라고 못하니까 내가 꺼져줄게. 당신도 도장 찍어. 남편을 많이 사랑했지만 그땐 너무 화가 나서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그러자 남편은 경악을 하며 이혼 서류를 곧장 찢어버리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은 제 두 손을 붙잡곤 애걸복걸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이혼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당신 없이 어떻게 살라고. 당신 아니었으면 내가 변호사 시험은 어떻게 합격했겠어. 미안해. 내가 다 미안해. 당신 없이 살 바엔 차라리 내가 가족들을 싹 다 끊어낼게. 안 그래도 나 자꾸만 처가랑 비교되는 내 가족들 모습 보면서 정말 많이 상처받고 실망했어. 그리고 내일 돈 이야기 못 박으면서 더 이상 명절이든 언제든 집에도 안 간다고 얘기하려고 했어. 이대로 계속 왕래하고 살면 당신한테까지 피해를 줄 테니까. 그러니까 여보, 제발 나한테 이혼이란 말은 하지 마. 난 당신 없이 하루도 못 살아. 남편은 이미 마음속에서 시댁 식구들 모두를 정리했던 겁니다. 한참을 엉엉 울던 남편은 곧장 휴대폰을 들어 시모에게 전화를 걸더라고요. 그리곤 제게 잘 들으라며 스피커폰으로 전화해 시댁 인간들에게 절연을 선언해버렸죠. 어머니, 제 아내한테 이혼하라고 했다면서요? 그래. 뭐 솔직히 너도 내심 바라는 일 아니었니? 변호사 되기 전이라면 몰라도 이제 네 급이 달라졌는데 너도 아쉽지 않았어? 그래서 이 엄마가 너 위해서 좋은 혼처도 이미 알아봐뒀어. 아가한테 다 들었지? 걔가 너랑 이혼한다고 했으니까 걔 마음 편하기 전에 너도 얼른 도장 찍어라. 나쁜 사람 되기 힘들겠지만 양심 그게 밥 먹여주냐? 잠깐만 나쁜 사람 되면 네 인생은 한순간에 바뀌는 거야. 네, 방금 어머니뿐 아니라 다른 가족들 모두 나쁜 사람 자처한 덕에 인생이 바뀌었네요. 이제 당신들한테 아들, 장남인 저란 존재는 없어질 테니까요. 제가 변호사가 된 건 200%다 저희 집사람과 장인 장모님 덕분이에요. 그런데 해준 일이라곤 저한테 돈 빌리고 시험 그만두라고 악담 퍼부은 일밖에 없는 어머니 아버지랑 제 안부 한번 물은 적 없는 주제에 이제 와서 콩고물 떨어지기만 바라는 동생들한테 제가 왜 덕을 보게 해줘야 돼요? 8년이란 시간 동안 절 지지해주고 응원해준 건 당신들이 아닌데요. 대체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다고 감히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내 아내 가슴에 상처를 줍니까? 예, 엄만 그저 널 위해서. 절 위해서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난 애초부터 내일 어머니 아버지한테 더는 안 찾아뵙고 살 거라고 말할 작정이었어요. 그래도 어린 시절 기억을 생각해서 그동안 찾아뵀는데 제 아내한테 더는 피해주고 싶지 않아서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저는 더 이상 저를 이용만 하는 어머니 아버지 아들로 안 살 거라고요. 이제 두 번 다신 저 볼 생각 마세요. 남편은 완전한 절연을 선언한 후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곤 절 향해 다시 사과를 하며 말했죠. 여보, 내가 진즉 이렇게 했었어야 했는데 정말 미안해. 보다시피 이제 우리 가족 때문에 당신이 상처받는 일 더는 없을 거야. 그러니까 제발 나 버리지 마. 내가 앞으로 더 잘할게. 방금 봤지? 이제 나한텐 정말 당신뿐이야. 알았어. 미안해. 울지 마. 나도 그냥 아까 너무 화가 나서 그랬어. 저와 남편은 찢어진 이혼 서류 옆에서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남편은 제게 미안해서 저는 남편이 불쌍해서 말이죠. 그리고 잠시 뒤 저희 집 초인종이 마구 울리더군요. 용수야, 이 문 좀 열어봐라. 예, 아가. 우리가 아깐 좀 심했지? 우리 너한테 심한 말 한 거 사과하러 왔어. 새언니, 문 좀 열어주세요. 네? 제가 오빠 이혼시키게 됐다고 예비 남편한테 전화해서 자랑하니까 그 사람이 저한테 그냥 파혼하재요.
안 그래도 벌써 제가 일도 그만두고 조금씩 돈 요구하는 저희 집이 꺼림직했는데 오늘 얘기를 듣고 저희 집안은 상종 못할 집안이라는 걸 알았다면서요. 이 와중에 진짜 새언니가 이혼하면 저 그 사람 마음 절대 못 돌려요. 시부모와 두 시누인 닫힌 문을 두드려대며 추하게 애원하더군요. 시부모와 작은 시누는 변호사인 남편에게 떨어질 콩고물이 아쉬워서, 멍청한 큰 시누는 제게 이혼을 종용한 걸 자랑이랍시고 예비 남편에게 떠들었다가 파혼 통보를 받아서 말이죠. 남편은 얼른 밖으로 나가 그들을 쫓아내려고 했는데 저는 남편보다 앞서 문 밖으로 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핑계도 사과도 들으러 나온 거 아니에요. 그냥 가족에게 돈으로밖에 안 보인 내 남편이 불쌍해서 남편 위해서 한마디 하러 나온 거예요. 사람을 돈으로만 보고 대하는 거 내가 아는 행동 중 가장 저질스러운 짓이에요. 그 저질스러운 짓을 당신들은 착하기 짝이 없는 내 남편한테 해댄 거고요. 결국 내 남편에게 저런 선언까지 하게 만든 당신들, 난 평생 용서할 생각 없고 보고 싶지도 않아요. 그리고 내 남편에게 큰 마음의 상처를 준 당신들이 내 남편 눈앞에도 앞으로 나타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이만 돌아가세요. 저는 그렇게 말하곤 문을 다시 쾅 닫아버렸습니다. 남편은 그런 저와 문을 번갈아 보다가 다시 눈물을 뚝뚝 흘리더라고요. 내 손으로 가족들 쫓아내게까지 하고 싶지 않았던 거지. 고마워, 여보. 그리고 정말 미안해. 그런 남편을 안고 달래주는 것밖에 그 자리에서 제가 해줄 수 있는 위로가 없었습니다. 그날 남편은 끝내 밖에서 소란을 피우던 시댁 식구들을 경찰을 불러 쫓아냈어요. 남편에게 그런 모진 짓을 시키고 싶지 않아 제가 신고를 하려고 했는데 남편이 자신이 꼭 이 일을 마무리 짓고 싶다고 했거든요. 제 마음에 큰 상처를 준 시댁 식구들을 그렇게 자기 손으로 끝맺고 싶었다고요. 그 뒤 남편은 시댁 식구들 번호 전부를 차단까지 해버렸어요. 우리 당분간만 처가에 가서 지낼까? 분명 한동안 다들 여길도 찾아올 것 같은데 괜히 당신 심란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 우리 남편의 뜻에 따라 저희 집에서 20분 거리에 있던 친정에 들어가 한동안 지내게 됐습니다. 남편에게서 모든 사정을 직접 들은 저희 부모님은 원망의 말도 없이 따뜻하게 남편을 안아주시더라고요. 가족을 끊어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자네 마음이 참 아팠겠구만. 부모님은 섣부른 위로의 말도 없이 그저 공감을 해주셨어요. 그 몇 달 사이 우린 기존의 전셋집을 빼고 제 회사 근처에 다른 전셋집을 얻어 빠르게 이사했어요. 더 이상 시댁 식구들이 찾아오지 못하도록 말이죠. 또한 남편은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후 6개월간의 연수 기간을 거친 뒤 한 로펌에 취업해 드디어 정식 변호사가 됐답니다. 자, 봐봐. 여기 내 이름. 고마워, 여보. 이 작은 명함 하나 만들기까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다. 그러게. 나 변호사 사모님 만들어주겠다더니 정말 해냈네, 여보. 대단해.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 같이 해낸 거지. 우리 앞으로 정말 행복한 길만 걷자. 내가 꼭 그렇게 만들어줄게. 그때 받은 남편의 명함은 벌써 해가 3번이나 바뀐 지금까지 제 지갑 속에 소중하게 담겨 있답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우린 철저하게 연락을 끊었던 시댁 식구들의 소식을 딱 한 번 들었었어요. 이사한 집을 어떻게 알아내는지 1년 전 시모가 찾아왔었거든요. 친정 부모님과 외식을 하고 돌아오던 저와 남편은 초조하게 우리를 기다리던 시모를 보고 기겁을 했습니다. 역시 이 집이 맞았구나. 사람 써서 알아낸 보람이 있어. 아들아, 며느라가 잘 지냈니? 여기까진 왜 오셨어요? 남편은 울먹이며 말을 걸던 시모에게 차갑게 대꾸하더군요. 시모는 여전히 불쌍한 표정으로 우리에게 지난 사정을 털어놓기 시작했죠. 왜 오긴? 내가 아들 집에도 못 찾아와? 용수야, 이제 그만 마음 풀고 다시 우리 좀 받아주려무나. 너랑 영 끊고 우리 사정이 정말 말도 아니게 어려워졌어. 나랑 네 아빠 식당은 결국 얼마 전에 문을 닫았다. 돈이 없어서 식재료를 좀 싼 걸로 오래 썼더니 가뜩이나 없던 맛이 더 없어졌다면서
손님이 완전 끊겼거든. 그리고 유진인 결국 그놈한테 파혼당한 뒤로 다시 취업도 안 하고 우리 집에 아주 눌러 앉았어. 이게 다 내가 먼저 용순을 이혼시키려다가 이렇게 된 거라면서 나한테 자기 먹여 살리라지 뭐니. 나 때문에 자기 인생 다 망친 거래. 막내겐 회사 공금 1,000만 원인가 횡령했다 걸려서 다 물어내고 잘렸어. 그 1,000만 원 갚느라 살던 월세 보증금을 빼서 걔도 얼마 전부터 우리 집에 들어와서 같이 산다. 시댁 식구들은 그렇게 다시 그 반전세 빌라에서 다 같이 살게 됐다더군요. 큰 신우는 신세 한탄만 하며 집에서 술만 마시고, 작은 신우는 이직 자리를 알아보곤 있는데 전 회사 사장이 업계 최대 커뮤니티에 은근하게 작은 신우 이야기를 흘려 이직이 쉽지 않아 고생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시부모의 식당까지 적게 됐으니 시댁은 완전히 쪽박을 찼던 거죠. 우리 결국 아예 방 하나짜리 원룸 월세로까지 이사 가야 할 판이야. 그래서 급한 마음이 이렇게 널 찾아오게 된 거다. 용수야, 우리가 그래도 네 부모인데 좀 도와다오. 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전셋집 한 채만 해줘. 지금 나만 우리 집에서 설거지 일이나마 다니고 있는데 그 돈으로 네 식구 부양하면서 반전세 월세 내기가 너무 힘들다. 그래도 변호사 아들이 있는데 우리가 너무 없이 사는 게 모양새가 너무 그렇지 않니? 죄송하지만 전 전셋집이고 뭐고 도와드릴 생각 없어요. 솔직히 그동안 어렵다 하면서도 할 건 다 하고 사셨죠? 아무 말 못하시는 거 보니까 맞네요. 죄송한데 저는 가족들 저금통처럼 살 생각 전혀 없어요. 절 이 자리에 올려준 집사람하고 처가 부모님께면 몰라도요. 정 돈이 급하시면 차라리 동생들을 쫓아내세요. 아니면 아르바이트라도 하라고 화를 내시던가요. 전 더 이상 가족들의 호구가 아닙니다. 이만 돌아가세요. 그리고 또 오셔도 마찬가지니까 더는 찾아오지 마세요. 남편은 제 어깨를 감싸고 그 자리를 벗어나더군요. 남편의 냉랭한 말에 시모는 제자리에서 눈물만 뚝뚝 흘렸죠. 그날 남편은 제게 만약 시모가 진심으로 미안하다는 말을 꺼냈으면 용서는 못할지언정 조금의 도움은 줬을지도 모른다고 말하더군요. 하지만 어머니 끝내 돈 얘기뿐이었잖아. 가족들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을 거야. 그럼 그 사람들에게 나도 마음을 열고 싶지 않아. 다행히 이후 시모가 더 이상 우릴 찾아오는 일은 없었습니다. 언젠가 남편 말대로 시모나 시댁 식구들이 진심으로 남편에게 미안해하는 날이 오긴 할까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착한 남편이 그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한 번쯤은 받았으면 해서 말이죠. 장서방, 장서방은 여기서 살아? 어떻게 내가 올 때마다 우리 부모님 집에 있어? 모르셨어, 형님? 저희 집 둘째 아들입니다. 반면 남편은 친정 부모님과 거의 친부모 자식처럼 지내고 있어요. 제가 회사에서 늦는 날이면 남편은 어김없이 전보다 가까워진 친정에 가서 놀고 있죠. 지금 우린 두 분이 도와주셨던 돈은 다 갚았는데 남편은 그 외에도 부모님께 다달이 용돈을 드리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돈을 받지 않으시자 남편은 틈틈이 돈을 모아 두 분께 선물을 사드리고 여행도 보내드리고 하더라고요. 가끔 친정에 놀러 오던 오빠가 저런 말을 할 만큼 남편은 거의 친정 껌딱지가 된 상태죠. 우리 쫀쫀이 오늘도 잘 있었어? 아빠 보고 싶었지? 또한 기쁜 소식 하나는 제가 늦은 나이에 드디어 임신을 했다는 겁니다. 지금은 임신 4개월 차로 우린 곧 만날 아이를 기다리며 하루하루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답니다. 이렇게 저와 남편은 힘든 시기를 무사히 이겨내고 지금 더 행복해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얼마 전 원래 시댁 이야기를 잘 꺼내지 않던 남편은 제게 이런 말을 하더군요. 사람 일을 뭐든 확언할 순 없지만 아마 난 부모님도 동생들도 아주 오랫동안 보지 않고 살 거야. 당신과 장인 장모님 덕에 뼈저리게 깨달았거든. 진정한 가족은 가족이란 이름 뒤에 숨어서 뭔가를 바라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대가를 바라지 않고 끝없이 응원을 주는 존재라는 걸 말이야. 내 부모님과 동생들은 나의 가족이 아니라 기댈 수 있는 화수분으로만 봤던 거야. 만약 내가 가족들과 왕래한다면
그건 가족 사이를 더 망치게 되는 길일 뿐인 걸 잘 알아. 그러니까 난 지금 이대로 당신하고 처가 식구들, 그리고 곧 태어날 우리 아이랑만 행복하게 살아가고 싶어. 남편은 지금 로펌 내에서도 인정받는 유능한 변호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친정 식구들과 저에게도 사랑을 듬뿍 받고 곧 그토록 기다리던 한 아이의 아빠까지 되죠. 이렇게 고생 끝에 드디어 행복을 쥐게 된 남편의 가슴에 결코 사라지지 않을 하나의 괴로움을 남겨준 시댁 식구들이 저는 참 원망스러워요. 착한 사람이니 비록 절연했을지언정 시댁 식구들의 존재 자체는 항상 남편에게 아픈 상처로 남아있을 테니까요. 저는 여전히 그런 남편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 곁을 지켜주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가족에게 상처를 받은 남편을 더 큰 가족의 사랑으로 감싸주며 말이죠. 예전 남편의 말처럼 그저 가족이란 이름으로 바라기만 하는 게 아니라 대가 없는 응원과 지지를 아끼지 않는 존재, 바로 그것이 진정한 가족이라는 걸 잘 알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원망스러운 시댁 식구들이 언젠간 돈 때문이 아니라 진정한 가족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제야 제 남편을 잃은 것에 대해 땅을 치고 후회할 날이 꼭 왔으면 좋겠네요. 쓰면 없어지는 허무한 돈이 아니라 소리 없이 항상 곁에 있어주는 든든한 존재, 바로 가족의 소중함을 여러분 또한 제 사연을 통해 되새겨 볼 수 있는 시간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이야기를 마치고 저는 이만 일상으로 돌아가 볼게요.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